안녕하세요. 여름이 오면 꼭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텃밭에 나가 직접 키운 오이를 한 알음 따다가 시원한 오이 냉국을 끓이고 아삭한 오이 소박이를 담그는 그 장면입니다. 가족들이 한 그릇씩 받아들고 맛있다고 할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은 마트에서 사온 오이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마다 오이 모종을 삽니다. 처음 두세 개를 손으로 직접 따던 그 기쁨, 기억하시죠? 그 순간만큼은 텃밭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장마가 오기도 전에 잎에 노란 반점이 생기더니 하얀 가루를 뒤집어 쓰고 오이가 폭 주저앉아 버립니다. 유튜브에서는 한 포기에 100개씩 딴다는데 내 오이는 왜 10개도 못 따고 이러는 건지 억울하고 속상하셨죠?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이가 병든 건 여름 더위 때문도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도 아닙니다. 모종을 밭에 심던 바로 그날, 처음 10분 안에 그 오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1호 출발선이 달랐던 겁니다. 오늘은 주말에만 밭에 나가시는 분들도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이를 따실 수 있는 4가지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오이 농사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선은 어디서부터 갈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바로 심는 시기입니다. 4월이 되면 몸이 먼저 압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 가슴이 근질근질해지고 모종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손에 오이 모종이 들려 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고 싶은 마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오이, 농사를 망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밤이 되면 아직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이 많습니다. 오이 모종은 그 차가운 밤 공기를 한 번만 맞아도 그 자리에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충격을 받은 모종은 나중에 날이 따뜻해져도 뿌리를 제대로 뻗지 못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물도 비료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될 때입니다. 하루 이틀 따뜻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심으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4월 말이 적당하고 전남이나 경남 같은 남부지방은 4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맞습니다. 품종은 주말 농부분들께 백다닥이 오이를 권해드립니다. 흔히 백오이라고 부르는 품종인데 다루기 쉽고 쓴맛이 적으며 수확량도 안정적입니다. 오이 소박이용으로도 딱 맞는 품종입니다. 한 주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 일주일이 여름 내내 오이 농사의 결과를 바꿉니다. 심는 시기를 지키셨다면 이제 절반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기를 잘 맞추셨어도 땅 준비를 잘못하면 결과는 똑같이 실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땅 준비를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둑은 폭 60cm에서 80cm, 높이는 15cm에서 20cm로 만들어주시고 포기 간격은 35cm에서 40cm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모종을 심는 날 유박이나 퇴비 같은 유기질 비료를 넣으면 더 잘 자라지 않을까 하고 한 봉지씩 쏟아 넣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식물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오이를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덜 삭은 퇴비나 유박은 땅속에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가스를 내뿜습니다. 그 가스가 바로 뿌리에 화상을 입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뿌리가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살의 민준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하던 해에 정성껏 퇴비를 한 포대 쏟아 넣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오이가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물을 더 줬습니다. 그럴수록 오이는 더 빠르게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해 여름은
오이 한 개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밭을 미리 만들어 퇴비가스를 다 뺀 상황이 아니라면 정식할 때 넣으실 수 있는 건 토양살충제와 복합비료뿐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밑바탕이 틀리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소용없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를 잘 다지셨다면 이제 오이가 자랄 준비는 된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린 오이에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95% 이상인 채소입니다. 물을 충분히 먹어야 쓴맛이 없고 아삭한 맛이 삽니다. 직접 키운 오이로 오이 소박이를 담갔는데 쓰고 물렁물렁하다면 그건 오이 탓이 아니라 물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물이 부족한 오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쓴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맛있는 오이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물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이 있습니다. 주말에만 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매일 물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은 자주 조금씩 주시는 것보다 가실 때마다 뿌리 쪽에 깊고 흠뻑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은 새벽부터 오전 9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주셔야 낮 동안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잎에는 절대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이 잎 표면에 닿는 순간 병원균이 활동할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순서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농부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트병을 거꾸로 꽂아두는 방법입니다. 뚜껑에 작은 구멍을 내고 물을 채운 페트병을 뿌리 옆에 거꾸로 꽂아두면 천천히 물이 스며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뿌리 옆 흙을 5삽 정도 파고 물을 가득 채운 뒤 흙으로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지표면에서 증발하지 않고 뿌리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물을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병이 오지 않게 막는 것이 물 걱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까 물을 줄 때 잎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대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오이는 다른 채소에 비해 병이 유독 잘 오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그 병들은 대부분 잎에 물기가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주말 농부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병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균병입니다. 잎 반면에 각진 모양의 노란 반점이 생기고 뒷면을 뒤집어 보면 회색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속도입니다. 잎 표면에 이슬이 맺힌 지 단 27분만 지나도 병원균이 잎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두 번째는 덩굴 마름병입니다. 비가 내리거나 물을 줄 때 흙탕물이 잎에 튀면 흙 속에 숨어있던 병원균이 함께 달라붙습니다. 잎에 작은 상처만 있어도 그 자리로 바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줄 때 흙이 잎에 튀지 않게 하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흰가루병입니다. 잎에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얀 가루가 덮이기 시작하면 오이는 빠르게 노화됩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살의 영숙 씨는 오이에 병이 올 때마다 이것저것 약을 사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줄 때마다 호스를 잎 위에서 샤워기처럼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약을 아무리 뿌려도 매번 스스로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가지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한 난황류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 노른자 1개와 식용유 60ml를 믹서기로 충분히 갑니다. 그것을 물 20리터에 희석하면 완성입니다. 예방이 목적이라면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살포하시면 됩니다. 이미 병이 생긴 후라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3번 살포하십시오. 농촌진흥청 시험 결과 녹균병 방제 효과가 96.3%, 흰가루병은 98.9%로 나왔습니다. 살포하실 때는 반드시 잎 뒷면까지 골고루 흠뻑 묻혀주셔야 합니다. 기름 성분이 잎에 직접 닿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식초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개미와 응애를 불러들이고 오히려 곰팡이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계란 하나와 식용유 한 병, 그것이 여러분의 오이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병도 막았고 물도 제대로 주고 있다면 오이는 이제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실수를 더 하십니다. 처음 열리는 꽃과 열매를 보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심고 나서 처음 한 달이 중요합니다. 오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마디마다 꽃이 피고 겨순이 나오고 덩굴손이 뻗어나옵니다. 그런데 5마디 아래에서 나오는 것들은 꽃이든 열매든 겨순이든 덩굴손이든 전부 따내셔야 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비워 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열매와 꽃의 영양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뿌리와 줄기가 제대로 굵어지지 못합니다. 욕심내서 그냥 뒀다가는 결국 나중에 달릴 오이가 훨씬 적어집니다. 지금 따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뿌리와 줄기에 집중 투자한 오이는 한 달 뒤부터 정신없이 열매를 달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잎은 따시면 안 됩니다. 잎은 오이가 햇빛을 받아 영양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초기에 잎을 건드리면 오이는 스스로 자랄 힘을 잃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그 한 달이 나머지 여름을 통째로 바꿉니다. 오이는 우리 민족과 1500년을 함께해온 채소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이 땅에서 자라온 작물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여름마다 오이 소박이를 담그고 냉국을 끓이던 그 오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오랜 역사를 가진 작물을 올해는 제대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될 때 심으십시오. 둘째, 밭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토양 살충제와 복합 비료만 넣으십시오. 셋째, 물은 뿌리 쪽에 깊고 흠뻑, 잎에는 절대 닿지 않게 주십시오. 넷째,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로 만든 난황유로 병을 미리 막으십시오. 다섯째, 5마디 아래 꽃과 겨수는 모두 따내고 잎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물을 많이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병이 오지 않게 막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올여름 직접 키운 오이로 오이 소박이 한 그릇 담가서 가족들 앞에 내미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